그래도 뭐 미국 시장 얘기는 좀 종합을 한번 해봐야죠. 오늘 플러스긴 했는데 네. 나스닥이 조금 더 좋긴 했고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이란의 상황에 대한 부분은 뭐 이런저런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쪽으로 좀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결국에는 서로 신경전을 벌이곤 있고 글쎄. 줄다리긴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화가 오고 가는 것 자체는 그렇죠? 무력의 행사만으로 대응을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네. 결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공격을 하더라도 또 대화는 네. 일단 이게 대화 변했다라는 거군요. 없이 공격을 서로 주고받는 그렇죠, 그렇죠. 거는 네. 정말 공포감을 자아낼 수 있는데 대화가 이제 수반이 되었다라는 거는 그래 공격은 공격이지만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그렇죠.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보면은 대화를 주고받는 것까지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결의 난망함 그리고 무력 행사는 이어져 있다라는 거는 경계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마음을 놓을 때는 분명히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증시 다우 그리고 나스닥 중심으로 좀 좋았고요. S&P 네. 0.5% 상승 정도 그렇더라고요. 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 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유가증권 시장의 핵심은 채권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걸 못 봤네요. 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떨어졌네요. 4.3% 맞습니다. 초반이니까. 그래서 어제는 유가증권인 주식과 채권 시장은 종전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었습니다. 좋은 쪽으로. 네, 좋은 쪽으로. 그런데 달러가 좀 더 세졌고 그러네요. 오늘 또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대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종전이면은 달러가 좀 후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달러에 있어서는 그래 지금 유가증권의 이런 리스크온에 대한 부분이 일부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달러에 대한 수요가 아직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안전자산으로서. 맞습니다. 네. 안전자산 그리고 통화 가치에 있어서 타 통화보다는 그래도 달러지. 그래도 달러지. 네, 그래서 맞습니다. 다시 달러에 대한 매집의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반대로 무력 행사가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경계심은 그렇죠. 달러 통화의 확보를 통한 해지가 분명히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네. 점을 봐야 하기 때문에 미국 전체 장을 보게 되면은 주식, 채권, 달러 트리플 강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리플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단일 요소가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이 같이 지금 작용 중이다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또 뉴스 흐름에 따라서 시장은 방향성을 다시 틀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 이르다라고 보여집니다. 유가 흐름은 조금 더 시장에서 생각하는 긍정적인 수치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거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낙폭이 조금 더 있어서. 네. 유가는 좀 어떻게 보죠? 이제? WTI는 88달러 레벨까지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각 90에서 92달러 사이에 또 올라갔구나.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란이 키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아니라. 그렇죠. 미국은 공격을 하고 무력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토대로 이길 수는 있겠지만 이란이 그냥 쉽게 물러나지 않는 네. 한 유가에 대한 그리고 전 세계의 생산, 밸류 체인, 서플라이 체인에 관련된 키는 이란이 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맞아요. 이란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미국 너네는 이겼다고 해놓고 왜 우리한테 협상을 하자고 하느냐. 그렇지. 이게 너네가 진 거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요구하는 거는 공격을 중단하고 전쟁 재발을 방지하기 약속을 위해서 배상금을 배상금 내고, 내고. 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우리 이란 주권을 인정을 해야 인정하고. 돼요. 그런데 이거를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수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거 생각을 받아들이면 해보면 진 거죠. 네, 지금 유가에 대한 불안감을 88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그 흐름이 네. 이어지기보다는 그래 그럼 이 정도면 또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그러게요. 시장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아직은 안심할 때는 분명히 아닌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 날짜가 5월 중 14일, 15일로 네. 잡히고 그러면은 일단 시장에서 기대치는 오늘 사실 그거에 또 뉴욕 시장에서도 좀 상승을 시켰던 이유라고도 해석이 나오긴 하던데 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면 적어도 이란 전쟁을 지금 트럼프가 지난번에 연기할 때 이란 전쟁 때문에 내가 미국을 비울 수 없어 이게 이유였으니 네, 거꾸로 그렇죠. 얘기하면 미국을 비울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란 전쟁이 끝났을 거라는 얘기니 네. 근데 이게 4월 15일이 아니라 14일이 아니라 5월 14일이라면 네. 한 달 반 이상 또 시간이 남았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럼 앞으로 한 달 반 정도는 여전히
이게 변동성이 줄어들긴 하더라도 변동성 자체가 한쪽 방향으로 해소가 된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고도 네, 볼 수 맞습니다. 있는 거네요. 네, 그동안에는 워낙에 국장 중심으로 좋았고 롱 포지션에 치우쳐 있었는데요. 전쟁의 양상이 좀 단기전보다는 네, 좀 중장기화되는 그렇죠, 늘어나는 이 거죠. 불확실성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간에 롱과 숏에 극심한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정도 포지션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 뭐 약간 청산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은 변동성은 다소 완화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방향성은 갈팡질팡하고 그렇죠. 있고 롱과 숏의 포지션이 누적되어 있던 게 청산이 됨으로 인해서 약간 중립 포지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팅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특히나 빅스 지수가 지금 전월 대비 약 45%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많이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의 반응을 이렇게 격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여전히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나 채권 시장에서 또 살펴보는 무브 인덱스. 빅스가 주식이라면 채권은 무브 인덱스인데 이 채권은 유가 상승은 결국 물가, 연준 바로 그렇죠.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주식의 변동성보다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더 높습니다. 전월 대비 약 65%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에는 뭐 어느 정도 저 같은 사람도 좀 동의가 되는데 그래도 최근에 또 금리 인상 얘기까지 나온 거 이건 좀 약간 좀 너무 많이 나간 게 아니냐는 생각도 살짝 좀 들긴 하는데 뭐 네. 아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 빅 이슈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슬금슬금 고개를 들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다. 네. 올해 12월 말 기준 페드워치에서 지금 시장 참가자들이 배팅하는 것이 금리 인하가 FOMC 때 그리고 전쟁 이전까지는 확실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FOMC도 지나갔고 전쟁도 길어지면서 어제자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 15%. 그러니까 이제 존재감이 조금씩 올라가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선택지가 인상이라는 선택지가 없었는데 생겼고 생긴 이후로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은 그만큼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결국엔 밸류에이션의 잣대가 미 국채, 그렇죠. 네, 무위험 수익률과 같은 미 국채가 잣대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주식시장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글쎄요. 대목이 자리 잡고 있다. 다만 이게 전쟁이라는 것이 끈적끈적한 물가가 아니라 일시적인 스파크를 그렇죠. 그런 튀어오는 거죠. 부분이라서 네, 네. 전쟁이 끝나면 또 이 얘기는 쏙 들어갈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쟁을 예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반영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은 불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좀 되게 명확하게 포인트를 짚어주신 게 이 전쟁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좀 나왔다라는 걸 봤을 때 전쟁 이슈가 없어진다 그러면 이 금리 인상 이 얘기도 상당 부분 아예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상당 부분 퍼센티지가 떨어지는 식으로 되게 빠르게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좀 네, 이 금리 맞습니다. 인상 이슈는 너무 그게 심각하게 걱정하실 네. 필요는 아직은 없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관련된 이슈 하나만 좀 더 말씀을 좀 여쭤보면 3호 신용 얘기인데요. 네. 이거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워낙 많은데 저도 뭐 되게 이 리포트에서는 되게 심각하게 보고 이 리포트에서는 뭐 별거 아니야라고 보는 데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판단하는 좀 더 전문적으로 이제 팀장님 같은 분들이 이 사무실형 이슈를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까?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제 금융시장의 시스테믹 리스크로 전이된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이르다. 그리고 재료가 불충분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이 되다 보면서 네. 이게 공모 시장이 아니라 사모 시장의 폐쇄성, 그렇죠. 정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심리가 위축이 되면은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내 돈 돌려놔. 그렇죠. 달라. 환매 요구를 하죠. 환매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전쟁의 한 보름 전인 2월 중순부터 나왔던 이슈거든요. 블루아울 캐피탈에서 맞아요. 처음 이제 네. 게시가 되었는데 이게 왜 블루아울에서 나왔느냐? 클로드 코워크가 출시가 되면서 법률, 세무, 뭐 광고 등등등 네. 소프트웨어 산업에 클로드 코워크가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게 혁신적인 AI 기술이었는데 이 사스 소프트웨어 관련
네. 업종들의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맞아요. 급락을 했다는 건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커졌다는 이익 창출 얘기죠. 능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걸 보여주다 그렇죠. 보니까 사모대출 시장에서 이를 이제 비상장 기업들 또는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들의 회사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달 동안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까지 이번 주 확산이 되었습니다. 예. 결국 투자자들이 지금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불안하니까 아.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 뱅크론도 제일 무서운 게 아니지만 어떤 뉴스나 맞아요.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돈을 인출하러 가면은 일시에 마비가 될 맞아요. 수 있는 걸 막기 위해서 네. 지급 준비율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모라는 거는 사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매를 중단해 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사실 이게 시스테믹 리스크로 가기 위해서는 파이어 세일, 강제 매각이라는 절차가 연이어서 나와야 자산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아직은 버퍼들이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이슈가 뭐 한두 개 더 겹쳐지면서 그렇죠. 이어진다라면은 경계심,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사모 대출 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이 투자 심리가 무서운 거네요. 네. 투자 심리가 방향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뭐 이란 전쟁 때문에 가뜩이나 조금 불안한 마음들이 있는 상황에서 전에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왠지 이것도 찜찜하네라고 생각이 모아지고 네. 뭔가 또 어떤 촉매제가 하나 톡 터져주면 그냥 또 확 불이 붙어버리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히 좀 아직 이 사모 신용 문제도 이렇게 별거 아니야라고 하기는 아직은 그렇게 그렇죠. 작은 건 아닐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괜찮겠지 맞아요. 했던 그 몇 년을 CDO. 괜찮겠지 하다가 그냥 확 터져버렸던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예, 신호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거에 대한 캐치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캐치한 부분을 이어서 판단하는 그렇죠. 거는 사실 우리가 금융시장 참가자 입장에서 더 큰 환경을 넘어서를 봐야 하기 때문에 조심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는 게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한데 갖고 있는 걸 안 잊어버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렌 버핏 네, 우리 할아버지도 그 얘기를 많이 하셨었고 어쨌든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거 분명하다. 사무신용 이슈는 이렇게 계속 워치를 좀 우리가 해 나가셔야 될 네. 부분입니다.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앞서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봤기 때문에 자 그럼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우리 시장을 어떻게 현재 좀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어떻게 좀 요즘 판단하십니까? 워낙에 뭐 글로벌 이슈다 보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장 그리고 국내 경제의 문제는 안보와 생산 체인에 있어서 구조적 취약점이 좀 격하게 드러나고 있다. 중동 에너지 부분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뭐 에너지뿐만 아니라 화학 재료의 그렇죠. 부분까지도 지금 이어지다 보니까 온갖 뭐 플라스틱이니 비닐 이런 부분까지 지금 생활에 침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제 정책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권과 행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금융시장 참가자 입장에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네. 뭐 유가가 올라왔고 투자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변동성이 높아진 것은 워낙 잘 아시는 부분인데 일단 국내 경제에 있어서 수출 의존도가 거의 과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전쟁의 이슈가 하나 처음에는 뭐 우리가 중동에 반도체를 수출 많이 안 하는 건 괜찮지 않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길어지다 보니까 에너지는 결국 생산의 혈관과 같은 그러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직격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반도체 부문조차도 네, 그렇죠. 정유화학을 통해서 기초화학 그리고 이제 생산을 이제 파급을 되면서 전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우리가 이미 이제 실생활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 나프타 그거 그 수입이 쉽지 않아지니까 요즘에 쓰레기 봉투 그 품기까지 그게 또 그렇게 또 연결이 되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참 굉장히 하여간 우리 생활 아주 세부적으로 이게 영향을 네. 미치고 있다는 걸 사실 저도 이번에 좀 봤어요. 맞습니다. 종량제 봉투 저도 어제 몇 장 남았는지 집에서 체크를 해보았는데요. 이게 많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런 그런 뉴스를 보면 사람 심리라는 것이 아까 그래서 또 심리 얘기하신 게 맞구나. 불안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결국에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코스트가 올라간다. 그렇죠.
코스트가 올라가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마진이 축소가 줄어드는 되거나 거죠. 프라이스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쵸. 이 고비만 넘기자. 그러면은 위축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전방위적으로 수요까지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상방보다는 하방의 압력이 훨씬 그쵸.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이 최근에 마이크론의 주가가 안 좋은 것처럼 네, 네. 뭐 SK 하이닉스의 ADR 상장의 이슈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 출회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수가 상승의 힘을 찾아가기 어려울 때는 그 지수인지 삼전인지 하이닉스인지 닭이 먼저냐 달걀의 문제이겠지만 국내를 바라보는 시장 참가자의 인식이 네. 좋아지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영업일 연속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나오고 그렇죠. 있고 오늘도 그렇고요. 네, 종전이 쉽지 않다라는 걸 인지하게 되면서 전쟁이 중기화되면서 개인들은 전쟁 초반부에는 가격이 떨어질 때 적극적인 매수로 맞아요. 대응을 했다가 네. 3월 중순부터는 그 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순매도가 나오는 빈도가 좀 잦아지고 그렇죠. 있다라는 부분들은 시장 참가자들의 투심이 여실히 지금 위축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매크로 변수에 민감하면서도 생산, 국내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 이게 취약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결국 우리나라가 대륙에 연결되어 있지만 섬의 그렇죠. 섬과 같은 지정학적 그렇죠. 입지가 가지고 있고 이 중간재를 수입을 이제 원재료화해서 중간재를 가공해서 최종재로 나아가는 그런 가공무역 또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대외적인 민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점이 주식, 외환, 채권 시장 모두 공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뭐 사실 상황 자체가 그렇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시장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거는 뭐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충분히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결국 이제 팀장이 보시기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또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한 1분 정도 안에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모 아니면 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익을 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익을 낼 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도 편안해질 수 있는 동력이 되고요. 그렇지만 손실은 정말 이 되돌리기 위해서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최소화. 회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보수적인 스탠스가 그래도 절반 이상은 가져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새롭게 순매수를 하기보다는 네.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포트 정립을 통하고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 자금 원천이 있다라면은 기본적으로 현금 유동성에 대한 확보 그리고 그쵸. 아까도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유가증권에는 좋았지만 협상이 실패했을 때 그럼요. 달러 인덱스가 높아지는 부분들을 그렇죠. 보았기 때문에 네. 달러화를 현금 또는 달러화에 관련된 포지션에 대한 확대를 기본 포트폴리오에 좀 녹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 위험 예, 자산 예. 할 때는 대형주 중심으로 그렇죠.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달러에 대한 비중 확대 이게 참 오랜만에 듣는 그만큼 좀 불안한 상황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한 팀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드렸습니다. 네.